정부는 전월세 대란 없다고는 하지만 서울 전셋값 4년 전에 비해서 평균 2억이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6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또 탈서울 인구가 매년 10만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뭐 전세금 올라가는 부분이야 수치로 충분히 좀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좀 중요하게 탈서울 인구가 그런 식으로 10만 명씩, 서울 인구는 매년 10만 명씩 2012년에서 2021년까지 감소하고 있다. 경기 지역에 새 둥지를 트는 세입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인천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5월까지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이동한 인구수는 각각 22,000, 3,800명으로 경기도, 인천으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인천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수는 작년 대비해서 40%나 인천으로 또 많이 갔다는 그런 통계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재밌을 것 같네요. 강남서 이제 10억 오를 때 지방은 뚝 떨어지고요. 오피스텔 시장도 양극화된다는 내용이에요.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내용. 근데 자, 이제 전국의 1월에서 5월까지 상승폭이 0.43%에서 0.18%로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예. 서울은 상승하고 지방은 하락했습니다. 오피스텔 얘기예요. 예. 그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반사익은 끝났나? 서울 수도권, 역세권 위주로 쏠림 전망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거주 형태로는 아파트를 가장 선호한다고는 하지만 워낙 아파트가 가격이 높고 하다 보니까 대체제로서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 오피스텔 가격은 굉장히 좀 많이 수도권, 서울 수도권은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가격이 꾸준히 내려고 가면서 사실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피스텔은 원룸형 오피스텔을 많이 생각하지만요. 사실 오피스텔 같은 경우 투룸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이 건축법에 의해서 짓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아파텔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투룸, 쓰리룸, 뭐 그야말로 아파트 형태. 아파트하고 좀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내부 면적에서 소위 테라스가 아파트는 따로 전용 면적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용 면적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거의 테라스가 없는 게 현실이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래서 실 전용 면적은 좀 작다라는 부분이 단점으로 잡히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위치에 아파트가 너무 비싼 대체제로서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오피스텔도 가격이 꾸준히 좀 올라 있는 상태. 아까도 이제 10억 이상까지도 이제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로는 더 이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이 제도를 손질하면서 반사하기 또 더 큰 것도 이제 오피스텔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파트와는 달리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대출 등 규제에서도 비교적 아파트보다는 자유롭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이어갔었어요. 예. 하지만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식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새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내놓으면서 아파트 매물은 늘었지만 이 매수세는 위축이 됐어요. 자,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고점 인식 확산으로 수요가 줄면서 매물은 쌓이고 있다. 이에 오피스텔 시장도 주춤한 모양새다. 그나마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는 미약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올해 들어서 이 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방에 오피스텔 사는 거는 굉장히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지역별로 양극화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그래서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서울 0.59, 경기도 0.29 정도 올랐어요. 근데 같은 기간 지방 같은 경우는 0.46%가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울산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가 올해
누적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집계가 된 거예요. 서울에 이제 서초구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전용이 150제곱미터 거주 형태죠. 아파트를 얘기하는 건데, 지난달 35억 원에 거래가 됐어요. 지난해 7월 직전 신고가가 22억 9천만 원에 비해서 그야말로 10억, 10번, 2, 3억 정도가 올랐네요. 그래서 강남 3구와 주요 업무 지구 위주로 신고가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수백 수천만 원 하락 거래가 나오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아파트 시장 동력이 떨어졌는데 비아파트 상품만 치고 나가기 이제 어렵다면서 서울 강남처럼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적어 주거 수요가 전이되는 현상이 여전한 곳이나 입지적 장점으로 임대와 시세 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 위주만 그런 곳만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또 대출 금리가 6, 7%까지 급격히 오른 상황에서 적은 수익률을 가진 오피스텔의 수요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아마 원룸 위주의 언급을 좀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 대출을 끼고 했는데 실제 수익률은 한 4.7%예요. 근데 내가 대출을 꼈을 때 소위 대출 이자가 6, 7%예요. 그러면 실제 수익률보다 대출 금리가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방은 이보다는 좀 수익률이 높기는 하지만 이 금리라는 부분이 워낙 과하게 오르다 보니까 대출을 일으켜서 소위 이제 월세 수익으로 커버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해 들어 오피스텔 시장이 크게 양극화되고 서울과 수도권 역세권에 위치한 업무시설 위주로 수요 쏠림이 예상된다. 그래서 현재 오피스텔은 투자 관점에서는 좀 신중을 기하는 상품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항상 이 부동산 쏙쏙 이 뉴스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도록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티를 입을 때 같은 경우는 벨트에다가 이렇게 끝을 이렇게 넣어서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입으면은 굉장히 좀 센스도 있어 보이고 좀 젊은 좀 색깔도 좀 냄새 좀 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다라고 작은 팁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